그러니까 원에 대해서부터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 다 배운 내용으로 계속 쌓아 올라가는 거거든.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어야 돼.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길어. 자취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떠한 정해져 있는 점이 있어. 이 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거리죠. 얘가 만약에 3이면 얘도 3, 얘도 3, 얘도 3, 얘도 3, 얘도 3, 얘도 3 이런 것들을 싹 다 모은 거야. 이 거리에 다 3인 것들을 싹 다 모으고 나면 얘가 뭐가 완성된다? 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게 원의 정의인 거야. 그러니까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전부 다 일정하잖아. 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싹 다 모으면 얘가 뭐가 된다? 원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게 다 원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원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멘트가 딱 두 가지예요. 원의 중심과 반지름. 원의 중심과 반지름. 여기서 한 정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다시 한 정점을 뭘 뜻하는 거냐면 얘가 중심을 뜻하는 거고요. 일정한 거리는 뭘 뜻하는 거냐면 반지름을 뜻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한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이 일정한 점들의 자치라고 불러도 상관없어. 이게 다 원이니까. 오케이? 원이니까. 그럼 이 원을 어떻게 증명하냐? 잘 들어? 이 원을 어떻게 증명하냐? 원이 이렇게 있어. 잘 들어야 돼.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하자고. 그 다음에 이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하자고. 오케이? 그러면 A, B라는 이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이 길이들을, 이 같은 거리에 있는 이 반지름들을 싹 다 모은 게 이 원이잖아. 이 점들을 싹 다 모아서 이게 곡선이 완성되는 거잖아. 그 중에 한 점을 X, Y라고 잡자 이러고 출발하는 거야. 오케이? 다시.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싹 다 모은 게 원인데 그 중에 딱 한 점만 X, Y라고 두고 얘랑 얘랑의 관계식을 구하자라는 거라고. X, Y와 A, B와의 관계식을 구해보자라고 해서 출발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배운 게 있잖아요. 평면좌표에서 X, Y하고 A, B하고 거리를 재면 뭐가 나오겠니? 반지름이 나오겠지. 다시 X, Y랑 A, B하고 거리를 재면 뭐가 나오겠니? 반지름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직접 거리를 한번 재보자 이건 거지. X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의 차이의 제곱. 이렇게 하고 나면 반지름이 나올 것이고. 원의 방정식은 루트가 있으면 좀 지저분하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제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자는 거지. X-A의 제곱 y-b의 제곱, 이것은 반지름의 제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요 식이 드디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불리는 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니들은 원의 표준형을 봤을 때, 다시 원의 표준형을 봤을 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왜 이렇게 왜 지랄들이야? 왜? 배고팠어? 배고프지. 근데 너네 키 다 컸잖아요. 다 컸어요. 아, 너 눈이 바뀌었구나. 눈화장이 좀 바뀌었지 너. 네, 어떻게 아. 갑자기 얘기 왜 한 거야 이거? 다 컸어 너네. 키 안 커 이제. 크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 크면 축하할 일이지 뭘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는 저기요. 언제 키 멈췄어요? 중학교 3학년. 끝났어요 너네. 중학교 3학년 키가 2키래요. 자 갈게. 얘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으냐면 중심이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A,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B구나 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고 여기에 루트를 때린 게 반지름이 된다. 즉 R제곱의 루트를 떼는 게 반지름이 된다라는 걸 파악하셔야 돼. 다시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일 때 얘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야 되지만 얘를 보고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두 가지 다 되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 중심이 마이너스 1,1에 반지름이 3이래. 얘를 보고 니들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의 9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여기까지인데?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원의 방정식?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3이다 라고 돼 있을 때 니들은 얘를 보고 아 중심은 마이너스 1,4구나 반지름은 루트 3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표준형을 보고 바로 이걸 깨우치는 거야. 그래서 원의 표준형을 봤을 때 뭐랑 뭐를 바로 알 수 있다?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알 수 있다. 원은 무조건 키포인트가 뭐냐면 중심하고 반지름이에요. 중심하고 반지름이야.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얘를 할까?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볼게. 그럼 x제곱이 될 거고요. 또 y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가 되겠죠. 그 다음에 4, 5,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즉 내가 뭐 한 거냐면 이 표준형을 전개해서 우변을 0으로 만든 거야. 여기까지는 오케이?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일반형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생김새에 주목해야 돼. 원의 일반형의 특징이 뭐냐면 표준형도 이따가 해주긴 할 건데 원의 일반형의 특징이 뭐냐면 x제곱항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개수는 1이어야 돼. 그 다음에 y제곱이 있어야 돼요. y제곱이 있대. 항상 개수는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이럴 때 원의 일반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xy항은 없어야 돼. 뭐 이것도 설명해줘야 되나? xy항은 없어야 돼.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다시 x제곱의 개수는 1이어야 되고 y제곱의 개수는 1이어야 돼. 단 xy항은 없어. 이게 살짝 변형되면 타원이 되고 쌍곡선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배울 일이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딱 기억을 해두자. 그럼 너네는 일반형이 딱 나왔는데 원의 키포인트는 무조건 뭐라고? 중심과 반지름이 있는 거라고. 중심과 반지름이 있는 건데 지금 일반형을 딱 봐서는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형이 나오면 내가 계속 강조했던 게 있어. 일반형이 나오면 항상 뭐로 바꿔라? 표준형으로 바꿔라. 얘를 표준형으로 바꿀 건데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노가다 띄는 게 맞죠? 이렇게 띄워주고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4y까지 띄워주고 그 다음에 우변 만들어준 다음에 얘 필요한 상수 몇? 플러스 1. 얘 필요한 상수 몇? 플러스 4. 그럼 여기서 플러스 5를 시켜서 여기도 플러스 5. 여기까지 됐어? 근데 원래 있던 상수항도 오른쪽을 던져놓으면 플러스 4. 그래서 얘가 뭐로 바뀌어? 똑같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아유 정말 또 눈깔 터지기 시작한다 또. 이렇게. 식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안 되면 이렇게 하시고요.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얘를 보고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매번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나는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의 반. 다시 얘의 반. 1이잖아. 그걸 여기다 쓰면 되고 얘의 반. 이걸 여기다 쓰면 된다 이거지. 이게 다이렉트로 갔으면 좋겠어. 순서를 안 바꾸더라도. 다시 얘의 반이 얘가 되는 거고 얘의 반이 얘가 되는 거잖아. 결국 완전 제곱식 되면. 그 다음에 대가리만 잘 굴려. 여기 상수 몇 나와? 5 나오잖아. 5 나오자. 그럼 여기다 5 그대로 써주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4를 던지면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꼭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상관은 없어요. 이것까지 강조하진 않겠지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연습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까지? 뭐 표준형 생김새도 뭐 굳이 말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이런 거죠. 얘들아 잘 봐봐. 원이 있어. 원은 봐봐. 마이너스 3,5래 여기가. 근데 여기가 3, 6이라 그럴까요? 3,6이래. 너무 성의 없었어. 3,7이래.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뭔 소리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가 제일 많이 나왔던 패턴인 거지. 그러면 봐봐. 원을 구할 때 뭐랑 뭘 알아야 된다고? 중심과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건데 지금 지름의 양 끝점을 알려줬으니까 여기다 뭐 해주면 돼? 중점을 구해서 원의 중심을 구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럼 중심 구할 수 있잖아. 얘랑 더해서 나누기 2하고 0. 얘랑 더해서 나누기 2하면 0,6. 그러니까 우선 여기까지 쓸 수 있겠네. x제곱 플러스
y-6의 제곱까지 쓸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야? 판지름. 여기 들어갈 게 뭐니까? 판지름의 제곱이니까. 그 얘랑 얘랑 거리 재볼까요? 아니면 얘랑 얘랑 거리 재보자. 얘랑 얘랑 거리 재보자. x의 차이의 제곱 루트 x 차이의 제곱 9 x 차이의 제곱 1. 그 1 제곱하면 몇이야? 10.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라고. 아, 이해됐어? 왜 다 동태눈깔하고 있어? 오케이. 잠깐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자, 봅시다. 저 원과 접선의 방정식이거든. 그럼 원이 메인이야? 접선이 메인이야? 접선이 메인인 거야? 그러니까 원이랑 접하는 선의 방정식의 관계를 따지자는 얘기니까 일단 예를 들자면 이런 거를 지금부터 해결하겠다라는 얘기야. 원과 접선, 접하는 거. 뭐야, 왔다 갔다 거래, 신발 새끼야. 이 새끼 오늘 패션은 왜 저래? 다 시커멓게 무슨 저승사자야? 그럼 여기서 중학교 내용 잠깐만 할게. 중학교 내용. 지금 이게 접선이잖아. 접선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원의 중심이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잘 들어.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선까지 싹 그으면 얘가 항상 뭘 이루냐면 수직을 이뤄요. 접선의 특징이에요. 오케이? 이거 모르고 있었던 빨리 일단 외워놔. 이건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선까지 수직을 싹 그으면 직각이 만들어져요. 즉 수직이 돼요. 여기까지는 외우시고 자, 세 가지 패턴을 배울 거거든.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인데 다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접선도 뭐야? 선이거든. 접선도 선, 문 닫았구나. 접선도 선이거든. 그럼 내가 직선 구할 때 필요한 게 뭐라 그랬지? 내가 직선 구할 때 필요한 거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 뭐랑 뭐야? 그래. 지나는 점 또. 지나는 점 또. 기울기. 니들 공부 안 해? 대답 안 나와. 이래가지고 내년에 나올 것 같아 이게? 바로? 자,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게 뭐야?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을 주게 돼 있어. 이걸 두 개를 알면 접선을 구할 수 있게 돼 있어. 근데 잘 들어. 첫 번째, 뭐를 이제 알려줄 거냐면 지나는 점을 주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얘기인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래. 이 위의 점, 위의 점 1, 루트 3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주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지나는 점을 줄 때 이 문제를 줬어. 그럼 너는 어떻게 풀어야 돼? 원을 일단 이렇게 있다고 쳐.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2야. 그때 1,3은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 1,3이. 1, 루트 3이. 근데 이 원에서 1, 루트 3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라 그랬으면 니들은 여기서 요렇게 그어주면 된다 이런 거지. 이 지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자는 거야. 내 말 여기까지는 이해돼? 여기까지는 이해돼? 야, 이거 외운다고 될 일도 아니고 좀 봐봐. 그럼 얘를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할 거냐면 현재 직선을 구할 때는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현재 지나는 점을 알아요. 1, 루트 3으로. 근데 뭐를 몰라? 기울기를 몰라. 그래서 이 기울기를 구할 건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 지금 얘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니?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몇 콤마 몇이야? 0,0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방금 가르쳤던 거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선까지 다이렉트를 긋고 나면 얘가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 이거 이용하자고. 기억나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수직인 경우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몇이면 돼? 마이너스 1이면 되거든. 잘 봐봐. 얘 기울기 재볼까? 얘 기울기? 루트 3이거든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에서 x 빼고 y분의 y 빼면 기울기가 루트 3이거든. 그 얘야. 루트 3하고 어떤 거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대 된대잖아. 얘의 기울기는. 그 얘의 기울기는 몇이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된다 이건 거지. 아, 그러니까 정답 어떻게 쓰면 돼? 얘 접선의 방식 구했네요. 끝.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잘 들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x가 지나는 점의 부호 반대, y 나열. 이렇게 해버리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지. 내 말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돼? 응. 이해되겠지 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공식 없이 구하는 방법 구했어. 나 늘 강조한다. 공식을 모른다고 안 되는 게 아닌 거야. 나 공식 없이 썼어 지금. 공식 안 썼다고.
근데 얘를 공식을 쓰면 좀 편리하다 이런 거지. 내가 얘를 일반화 시켜볼게. 잘 들어야 돼. 아우 나 정말. 원이 뭐 이딴 식으로 그려. 원이 이렇게 있어. 얘를 0,0이라고 하고 니들은 대부분 0,0으로 나온 원의 중심이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는 점을 A,B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반지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R이라고 해볼게. 다시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야 이번엔 0,0과 A,A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일반화 시켜보는 거야. 그럼 쟤랑 똑같이 구하면 돼. 집중 똑같이 구하면 돼. 야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이 직선이잖아. 뭘 알아야 되는데 기울기하고 또 뭘 알아야 되는데 지나는 점을 알아야 되는데 현재 뭐는 알아? 지나는 점을 알아. 지금 내가 공식화 시켜주려고 하는 거야. 좀 들어봐. 그럼 난 지나는 점을 아니까 기울기를 마저 구해주면 되겠지? 집중해봐. 기울기 구하면 돼. 기울기. 얘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다 그러면 왜? 얘가 수직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얘를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얘의 기울기 뭔데? 얘의 기울기 뭔데? x에서 x 뺀 것분의 y에서 y 뺀 거 아니니? 즉 얘의 기울기는 a분의 b 아니니? 여기까지 동의? x에서 x 뺀 것분의 y에서 y 뺀 게 얘의 기울기잖아. 얘의 기울기잖아. 여기까지 동의하지? 그럼 이 연두색의 기울기 몇인데? 연두색 기울기 몇인데?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됨? 여기까지 이해됨? 그럼 직선 세울 수 있네? 지금 너네 직선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것도 계속 힘들어지는 거야. 그럼 y는? 끝까지 잘 들어? 기울기 곱하기 x가 지난 점의 부반대 y 나열이 되는 거죠. 끝까지 잘 들어? 근데 내가 꼴보기가 싫은 거야. b가. 분모 있는 b가.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들어?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모든 항에 b를 곱하겠습니다. by 마이너스 ax 전개할게.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ax 쭉 넘겨봐. 그럼 ax 플러스 by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된다고. 여기까지 돼요? 잘 따라오고 있지? 따라오고 있지? 근데 어디서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니? 얘 뭐야? 얘 뭐야? 잘 생각해. 0,0에서 a, b까지 거리진 게 뭐냐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지. 이게 뭐야? 반지름이잖아. 내 말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려면 얘랑 비교했을 때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겠지. 그러면 얘를 최종식으로 이렇게 써도 되겠네. ax 플러스 by는 r제곱 이렇게 바꿔도 되겠네. 공식 끝.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지나는 점을 줄 때는 이 공식을 활용하면 돼요. 즉 어떤 얘기냐? 잘 봐봐. 얘를 집중해. 얘를 어떻게 하냐면 xxyy로 쪼개.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써. xxyy는 4 이렇게 써. 그냥 괜찮아. 여기까지 됐어? 어차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똑같잖아. 집중해봐. 아이고 정말. 그리고 x 하나에다가 지난 점 하나 대입해. 이게 a, b랑 똑같은 거니까 1을 여기다 대입해봐.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 x로 바뀌어. 루트 3도 하나의 y에다가 대입해봐. 루트 3y가 돼요. 는 4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얘랑 똑같은 거라고. 여기다 루트 3 곱해볼까? 루트 3y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플러스 1. 근데 여기다 루트 3 곱해봐. 그냥 3. 그럼 얘 이쪽으로 이항해봐. x 플러스 루트 3y는 4. 똑같이 나오지? 오케이. 지금부터 공식을 이렇게 외우는 거야. 오케이? 니들이 이 공식이 안 떠오를 수도 있어. 그럴 때 어떻게 구해야 돼? 그냥 얘처럼 구해야 돼. 떠오르면 좋은 거고. 근데 나는 떠오르는 게 정상적이라고 봐. 얘를 복습을 잘 해야지. 자주 나오는 거니까. 다시 원 위의 점을 줄 때 어떻게 한다? 원 위의 점을 줄 때 연습 1,2를 지난데 이거 잠깐만.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위의 점 이거 잘 만들었는데 1,2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어떻게 하자고? 얘를 어떻게 하자고? x 쪼개주고 y 쪼개주고 5라고 일단 쓰고 하나의 x 대신에 뭘 대입하고? 1을 대입하고 그럼 x 되겠네. 하나의 y 대신에 뭘 대입하고? 2y는 5.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다 다이렉트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이걸 외운 애들하고 못 외우더라도 이 과정을 아는 애들은 이 문제는 풀려요. 그것마저 모르면 고등학교 1학년 것 때문에 미분을 못하게 되는 거지. 이게 다 알아야 돼요. 네? 이렇게 하는 거보다 저렇게 하는 거 알아야 돼요. 결국 이걸 기억하려면 저게 대한 과정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이것만 외워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 됐죠? 기울기를 알 때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기울기를 할 때 기울기를 알 때 얘는 지금 뭐였냐면 지나는 점을 알 때 이번에 기울기를 알려줄 때가 있어.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알면 구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지나는 점을 주는 경우고 두 번째는 기울기를 주는 경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잘 안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일단 이렇게 그려볼게. 얘의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해놓을게. 그럼 이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이야? 0,0. 근데 반지름이 몇이야? r. 근데 기울기를 알 때래. 그럼 기울기를 m이라고 해볼게요. 기울기를 m이라고 해볼게. 그럼 항상 두 개 나온다. 얘는 내가 일부러 숫자를 대입 안 하는 거야.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과정만 알고 있으면 돼. 기울기가 m이 알려줬다고 생각해봐. 그럼 두 개 나와. 접선이 두 개 나와요. 왜 두 개 나오냐?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이렇게 나오면 얘랑 똑같이 하나 더 나와. 기울기가 m인 경우는 얘도 있거든. 왜? 얘랑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항상 몇 개 나온다? 두 개 나온다. 그래서 얘는 그럼 어떻게 공식화시킴? 해줄게. 잘 봐봐. 그럼 너네 얘랑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아요? 평행이죠. 얘랑 얘랑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기울기잖아. 기울기를 m이라고 줬으니까. 그러면 얘의 직선은 누가 뭐라 그래도 여기까지 맞출 수 있어. y는 mx까지는 쓸 수 있어. 왜? 기울기가 m이라고 하기 때문에 y는 mx까지는 출발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니들 y절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거를 내가 별이라고 두겠어. 그럼 우리는 별만 구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내 말 여기까지 놓게? 별만 구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별을 구해보겠어. 잘 봐. 나 정말 진짜. 나 진짜 잘하고 싶다면서 신발 아무것도 안 하고. 봐봐. y는 mx 플러스 별인데 나는 지금 별만 구하면 된다. 구해볼게. 어떻게 구할 거냐? 얘들아, 이 점으로부터 얘로 가나 얘만 볼까? 얘 길이 몇이에요? r, 반지름이잖아요. 그걸 이용하겠다는 거야. 잘 봐봐. 이렇게요. 얘를 일반형으로 고쳐요. 그 다음에 얘와 0,0과의 거리를 재면 뭐가 나올 것이니까? 반지름이 나올 것이니까 그걸 이용하자는 거야. 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나온다라는 걸 이용하겠다라는 얘기야. 내 말 여기까지 놓게? 그러면 공식 시작. 루트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이고 앞대가리 사라지고 뒷대가리 사라지고 별이 나와요. 그게 r이란 얘기지. 내 말 여기까지 놓게. 그러면 절대값 별이라는 건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내가 여기까지 놓게. 따라왔어? 그럼 별이라는 거는 한 번은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일 수도 있지만 하나는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최종 결론. 별값 구했잖아. 최종 결론. 기울기를 알 때 기울기가 주어지잖아. 그럼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하자는 거지. y는 mx 출발하고 풀마 루트 r 아니지. 풀마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공식이 된다라고 외우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지. 왜요? 별자리 대신 얘를 대입한 거예요.
두 가지 나오잖아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됐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울기가 3이래. 근데 원은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래. 그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때 이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면 돼? 가자. y는 mx 풀마 r 이게 지금 r제곱이니까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로 나오는 거야? y는 3x 풀마 루트 2 루트 10이 최종 정답이 되는 거지. 됐어? 이게 첫 번째 지나는 점을 줄 때랑 두 번째 기울기를 주어질 때 풀이법 두 가지야.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실제로 시험 보는 전날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새끼 있어. 분명히.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알면 게임 끝. 내년엔 전혀 문제 없으니까 빨리 메꿔놔야 돼. 정리합시다. 자, 마지막 원의 접선의 방정 세 번째 거야. 이것만 하면 이제 대표적인 이제 큼지막한 산은 넘는 거고요. 자, 원 밖의 점을 줄 때야. 얘는 예를 들어 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는 점을 줄 때는 그냥 xx 쪽이고 yy 쪽에서 그냥 ax 플러스 by는 r제곱 형태로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기로 했고, 기울기를 줄 때는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 공식을 쓰기로 했었어. 그치? 근데 원 밖의 점을 주잖아. 아무것도 못 써. 공식이 없어. 왜냐면 원 밖의 점을 줄 때라고 하면 이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이야. 근데 이렇게 한 거야. 4,0에서 이 원의 방정식에 그은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아니야, 정신 차려. 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라고 돼 있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식을 못 쓴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왜? 지금 원이 이렇게 있었어. 이게 원의 방정식인데 얘가 지금 반지름이 몇인 거야? 1인 거잖아. 근데 원 위의 점을 준 것도 아니고 기울기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뭐라 그랬냐면 4,0에서 여기에서 즉 원 밖에서 즉 외부에서 원으로 그은 접선. 슈발. 괜찮아. 완전 접한 거야. 니들은 접하게 그리는데 이러한 방정식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고, 일단 몇 개 나오는 거 확인 가능? 2개 나와. 근데 얘는 공식을 못 쓴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지나는 점을 줄 때랑 두 번째 기울기를 줄 때를 이해를 하고 계셨어야 돼. 왜냐하면 얘는 공식을 안 쓸 거거든. 그냥 다이렉트로 갈 거거든. 집중해. 기본으로 돌아가자. 접선은 항상 뭐랑 뭐를 구해야 된다고?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알아야 된다고. 근데 현재 두 개 중에 아는 거 뭐 있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지금 지나는 점 아는데요. 4,0? 아니 병신아, 원 위의 점이 아니잖아. 원 밖의 점이니까 그 공식은 못 써. AA 공식은 못 써. x에서 쪼개는 공식은 못 쓴다고. 생각해봐. 기울기를 줬니?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내 말 여기까지 동의?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도 접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안다고 착각하고 기울기를 m이라고 두는 방법이 있고, 그래도 접선이기 때문에 지나는 점을 안다고 착각하고 a, b라고 두는 방법이 있어. 근데 너네 저번에 내신할 때 보니까 자꾸 기울기를 안다고 착각하고 문제 푸시던데, 이게 가면 갈수록 오히려 지나는 점을 안다고 착각하는 게 좀 도움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2개 다 하라 그러면 어차피 둘 다 기억 못 할 거죠? 지나는 점으로만 풀고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 자, 내가 뭐라 그랬어? 지나는 점을 안다고 착각하고 출발할 거라 그랬지. 내 말 여기까지 놓게? 지나는 점을 안다고 착각하겠다 그랬어. 즉 지나는 점을 내가 a, b라고 두고 여기 한 점을 a, b라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일단 정답 구할 수 있어. 어떻게? xx 쪽이고 yy 쪽에서 ax 플러스 by는 1. 이게 정답이지. 끝. 지나는 점을 a, b라고 생각하면 이게 정답이잖아 그냥. 아니 얘를 어떻게 하겠어. xx 쪽이고 yy 쪽에서
하나의 x값 대신 지난점 하나 대입하고 하나의 y값이 지나는 y점 하나 대입하고 끝내기로 했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라고. 얘가 정답이라고. 얘가 정답이야. 여기까지 이해됨? 근데 불완전하지. 뭐랑 뭐를 모르니까. A랑 B를 모르니까 불완전한 거 집중해. 그럼 이 불완전한 거 어떻게 구할 것인가? 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이 A, B를 지나는 직선은 다시 이 A, B를 지나는 직선은 즉 이 A, 이 A, B라는 이 직선은 4,0도 지나잖아요. 그치? A, B를 지나는 직선은 4,0도 지나잖아요. 그럼 4,0을 대입해봐. 시작. 4A는 1. 어머, A값 나왔다. 몇이야? 4분의 1. 나이스. 선생님 A값 구했음. 근데 B값 못 구하겠음. 일단 여기까지 왔어. A값은 구했는지 우린 뭐만 찾으면 된다 이거야. B값만. 그래서 B값을 어떻게 찾음? 잘 봐. 니들 여기 A, B라고 잡았잖아. 선생님 A, B 이 원도 지나네요. 다시. 우리가 임의로 잡은 A, B 직선도 지났지만 누구도 지난다고? 원도 지나네요. 아, A, B는 직선도 지나면 누구도 지난다고? 원도 지나네요. 그러니까 A, B를 이 원에다 대입해도 성립을 하겠네요. 끝.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야, 1차, 2차 구조야. 1차, 2차 구조 어떻게 풀기로 했음? 대입. 1차를 2차에 대입하기로 했잖아. 1차를 2차에 대입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16분의 1 플러스 B제곱은 1이니까 B제곱은 16분의 15로서 B값은 뭐 나와? 4분의 루트 15 또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5가 뜬다 이 말인 거지. 정답 끝! 4분의 1 x 풀마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4분의 루트 15 y는 1이 얘란 얘기지. 이 두 개의 직선이란 얘기지. 오케이? 나 지금 공식으로 풀었어? 아니면은 임의를 하나로 미지수를 두고 풀었어? 미지수 하나 두고 푼 거야. 너네 앞으로 수학할 특히 수능에 가서는 이렇게 안 나와 있으면은 야 내신에서 요구하는 실력이 뭐인 것 같아? 그런 거 모르죠? 모르니까 점수 그렇게 나왔지? 일단 수학 실력은 맞는데 내신에서 요구하는 나는 그거야. 일정한 범위 안에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공식 암기를 했는지 그 공식 암기를 함으로써 유형별 풀이에 완벽하게 체화가 됐는지 그걸 물어보는 시험이라면 수능은 절반 정도는 내신이에요. 내신처럼 나와요. 내신보다 살짝 난이도 떨어져요. 오히려. 이거 너네 수치 좋아하지? 수능이 몇 문제야 수학? 30문제잖아. 수학이 30문제거든? 야야야야 30문제 잠깐만 30문제 중에 너네 쌤 문제집 사본 사람 아는 사람 쌤 문 다 알지? 쌤 문제집 알지? 쌤에서 B등급 알죠? A등급은 이거 못 풀면 사람 새끼 아닌 거 그냥 공부 안 한 거고 B등급부터 슬슬 맡기기 시작하잖아. 근데 B등급은 진짜 맘먹고 달려들면 풀겠지. 이 정도 난이도가 몇 문제 나오냐고 하면 26문제는 센 B등급이에요. 와, 진짜 아니에요. 네. 자, 솔직하게 얘기해줄게. 지금 현재 수학 난이도가 어쩌냐면 센 B등급을 풀 수 있는 난이도면 26문제는 안정적으로 맞춰요. 에이, 아니에요. 맞아요. 수만 두 수. 근데 니들이 왜 그게 아닐 거라 생각하냐면 센 B등급 난이도인데 사실상 센 B보다 낮은 문제가 훨씬 많기도 해요. 그런데 왜 점수가 안 나오냐면 그게 전범이라 그래. 너네는 수학상에서 원의 방정식 B만 풀겠다고 하는 것도 빡셀 텐데 수학상, 수학하,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 이걸 전부 다 센 B등급 풀겠다고 하면 또 양이 엄청 많아지니까 그게 빡세지는 거야. 사실은 센 푸는 건 맞지 않아요. 수능에서. 수능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내신은 숙달이잖아. 체화잖아. 수능에서 원하는 거야. 창의력 원하지 않아요. 사고력을 원하고요. 해결력을 요구해요. 해결력을 해야 돼. 해결. 그리고 마지막 킬러 문제 맞추는 건 무슨 능력이에요? 추론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그 찍기 능력도 필요하겠네요. 설득력이 있었다. 현재는 찍어야죠 뭐. 아니 근데
너네 내년에 이제 모의고사 준비하면 느낌이 올 텐데 내신하고 완전 다른 색이라는 거. 수학 더 재밌었을 수도 있는데. 뭐요? 진짠데. 모의고사 존나 좋다. 응? 이시하는데. 모의고사 재밌어요. 내신보단 나아 준비하는 게. 왜? 모의고사 뭐 어떻게 준비해요? 제가 알아서 준비시킬게요. 뭐 어떻게 뭐 하라고 해봤자 말도 안 듣고 뭘 어떻게 하냐고 뭐 하러 물어봐. 잘 봐.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하나 두자고. 일단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원과 이거는 내가 원와 이건 내가 5분 만에 정리해 줄게. 잘 들어. 원과 이번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원과 직선의 관계를 따지자는 거야. 여기서 니들이 복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금방 보일 거거든? 대답 못하면 뒤져. 알겠지? 대답 못하면 뒤지는 거야. 알겠지? 원과 직선의 관계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거를 해석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니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방법인데요. 첫 번째 방법은 전에 배운 내용이에요. 지금 교점 몇 개 있니? 두 개 있죠. 대답 못하면 죽어. 그래프상의 교점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만나냐 안 만나냐. X좌 방정식의 실격. 그렇지. 누구야? 이거 왜 던졌어 저거? 얘네 때문에 좀 살짝 열이 올랐다가 탁 이게. 그래프의 교점은 뭐라고? 방정식 실급. 그러면 원과 직선이 같다고 뒀을 때 원과 직선이 같다고 뒀을 때 얘를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실근이 몇 개 나와? 두 개 나와. 근데 머릿속에 떠올려봐. 직선이라는 거는 x도 1차고 y도 1차인 거죠. 야 생각해. 머릿속에 생각해. 쓰기 싫으니까. 직선이라는 거는 x도 1차고 y도 1차죠. 얘라는 거는 x도 2차고 y도 2차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몇 차야? 합치면 몇 차야? 병신 또 3차라 해라 또. 병신아 2차고 1차고 더하면 몇 차니? 2차죠. 2차고 1차랑 곱해야지 3차고요. 더하면 그대로 2차죠. 그러면 얘가 2차식으로 뒀을 때 판별식이 뭐가 떠주면 돼? 0보다 크면 떠. 오케이.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 실근이니까 2차인 식의 교점이 두 개 나왔다는 얘기는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을 따졌을 때 0보다 컸다는 얘기지. 그럼 얘로 바로 해서 판별식이 뭐였다는 얘기야? 0이었다는. 왜 교점이 0이니까? 아니 교점이 하나니까. 얘는 0보다 작다죠. 왜?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사실 얘보다는 이게 조금 더 많이 쓰이거든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원의 중심. 중점 아니에요. 원의 중심이에요. 원의 중심.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다른 말로 하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거든. 얘를 보통 D라고 표현해요. 근데 얘가 뭐예요?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면 교점이 두 개 있을 때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상기시키면 D와 R을 비교했을 때 R이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왜? 반지름이 더 길어야지 직선이 원 안쪽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이걸 이해하시라고. 병신 두 점은 D, R 이지랄 거리지 말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 얘 같은 경우는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D라고 했을 때 병신 D라고 했을 때 원의 중심과 여기까지 길이랑 뭐랑 일치하겠니? 반지름. 그리고 얘는 D 이퀄 R이 들어가는 것이. 생각을 하라고. 얘는 반지름은 얘인데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는 또 얘야.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D가 R보다 크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얘는 외우란 얘기는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이 가능한 건 제발 외우지 좀 마. 이거 몰라도 할 수 있잖아. 니들 얘기했잖아 방금 내가 쓰기 전에도. 오케이 여기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외워놨으니까 저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자, 원 정리는 여기까지 마무리. 정리합시다. 지웠어? 갈게. 자, 중심이 마이너스 1,3일. 그럼 너네는 일단 뭐부터 쓸 수 있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제곱. 반지름이 2래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4. 그렇지. R제곱 형태를 써야 되니까. 왜 이렇게 흔들리니? 그 다음에 중심이 원점이래. 원점이니까 일단은 우리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쓰고 출발할 수 있다고 그랬고 여기까지 됐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반지름은 안 알려줬어. R제곱이가 일단 써두셔야죠.
이 순간에 r제곱을 지금 안 알려주고 뭘 줬냐면 이 원이 2,-3을 지납니다 라고 알려준 거야. 그럼 이 원 자체가 2,-3을 지나니까 2,-3을 여기다 대입하면 r제곱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대입해볼까요? 4 더하기 9는 r제곱이니까 이 자리에 뭐만 써주면 된다? 13 써주면 게임 끝.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번 문제였어요. 자, 79번. 이런 형태를 뭐라 그런다고? 아유, 일반형. 그치? 표준형을 전개하는 게 일반형이야.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그냥 다이렉트로 가도 되고 아니면 순수 노가다 띄워도 상관없다 그랬는데 일단 그냥 저는 노가다 뛸게요. 우선 어떻게 하면 돼? x제곱 마이너스 10x까지 써주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더하기 여기는 y제곱만 써주고 괄호 닫고 이렇게. 그리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으면 x의 개수의 반의 제곱 플러스 25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건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필요한 상수가 없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5만 추가시키면 되겠네요. 왜? 좌변에만 25를 추가시키면 되니까. 그러면 얘를 x 마이너스 5에 이게 자꾸 흔들리니까 너무 웃겨 이게. 이거 뭐라? 4등급 괜찮아요? 4등급 거의 지금 흔들린 채로 봐 새끼들아. 어디 지금 차별할 거야 이제. 성적 차별로 할 거야. 내가 하는 차별이 두 가지 있거든. 성적. 첫 번째 성적이에요. 아니야. 첫 번째가 남녀 차별부터 먼저 시작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성적 차별. 남자애들한테는 가혹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자는 안 빼면 난 불리겠지. 근데 제가 남자인데 남자 편을 드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림 이상해질 거 아니야. 그게 낫죠. 그래요? 그런가? 아니, 보통 남자가 여자 편 들고 여자가 남자 편 드는 게 아름다운 형상 아닌가? 뭔 얘기야? 수업하다 말고 신발. 얘도 그럼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x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더하기 y제곱 플러스 6y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 1을 그냥 여기다 이항시켜놓고 생각하자. 봐라 아줌마. 나 아줌마는 여자 취급 안 해. 봐. 왜 필요한 상수가 몇이에요? 진짜 웃자고 한 소리야. 신발 또 이상하게 소리 내지 말고. 아줌마는 또 봐봐. 반의 제곱 몇이에요? 1. 반의 제곱 몇이에요? 9. 그럼 여기서 뭐가 추가된 거야? 10. 시험지를 왜 봐? 여길 봐야지 기집애야. 보고 있어요. 정말 ጤ나죠. 정말 진짜. 그렇게 걱정되면 공부를 잘 해오든가.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9가 된다라고 되는 거. 잠깐만. 이 문제가 아니었네요.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중심좌표 몇 콤마 몇? 5,0. 반지름은 몇? 5. 여기는 중심좌표 1, 마이너스 3. 반지름은 몇이에요? 3 이렇게 쓰시면 된다. 여기까지 아주 기본 문제. 80문제인데 80번으로 넘어갑시다. 얘들 정말 여기 봐. 니들 본다고 시험 문제 안 바뀌어. 봐. 자, 이 원이 있어. 얘들아 지금부터 집중해. 직선이 있어. 어려운 문제, 시험 문제 끝났으니까.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네? 그럼 니들이 생각하시는 구조는 뭐야? 이렇게 된 상황 아니니?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얘가 지금 1차고 얘가 1차니까 얘는 직선이야.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원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잖아. 얘기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다 얘기해봐. 판별식의 0보다 커야 돼요. 또? D가 반지름보다 작다. 그치? 반지름이 더 길어야지. D가 헷갈려. 반지름이 더 길어야죠. 근데 선생님 둘 중에 뭐가 편해요는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훨씬 편해요. 이거 판별스러우면 고통스러워. 이거 하다 말 거야. 잘 봐. 한 번만 보여줄게. 하다 말 거야. 이것도. y 대신 2k 플러스 x를 대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 대신에 2x 플러스 k의 제곱은 5라고 해놓고 얘를 5x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는 0 해놓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냥 달래. b 프라임 제곱 그러니까 4k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5가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k제곱 마이너스 25는 0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얘가 근데 인수분해 되잖아요. k 플러스 5 k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k는 어떠한 2차도 0보다 작다 공식 나왔네?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단 작다라는 멘트로 판별식을 푸는 방법도 있어. 아니면 날 봐야지. 시험지를 왜 자꾸 보는 거야?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거 확 진짜 이씨. 시험지를 왜 봐? 아니 왜 틀어? 아, 나 진짜. 그러니까 왜 그럼 지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직 매기고 계셔. 부담 주지 마.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집안 싸움 집에서 하라고 확 진짜 이씨. 어이, 나 얘기 찌끄리세요. 네, 뭐야? 집중 못하겠어요. 저거. 아, 시험지 때문에 집중을 못 하겠어요? 아, 그럼 시험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아니구나. 다음부터 채점을 할 때 구석탱이 세버리세요. 아, 그래 애를 이지랄 하려나? 아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안 하고 이지랄 거리려나? 오, 시험을 그러니까 폐지해야 돼. 아니면 D가 R보다 작다로 가도 되죠. 지금 반지름 몇이니? 5잖아요. 미안. 루트 5잖아요. 루트 5보다 작다로 하면 되죠. 뭐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근데 이 직선이 지금 몇이니? 2x-y 플러스 k는 0이라고 해주고 얘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이니까? 0,0이니까 지금 루트 집중해 얘들아. 루트 5분의 왜게? 루트의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는 거니까 루트 5. 그 다음에 2랑 0이랑 곱하면 사라져. 마이너스 1과 0이랑 곱하면 사라져. 뭐만 남아? 절대값 k만 남아. 그러면 절대값 k는 5보다 작다니까 절대값 공식이 있긴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절대값이 뭐보다 작을 땐 이러한 공식이 탄생된다. 그래서 정답은 똑같게 나오지만 웬만하면 이걸로 가세요. 이게 훨씬 편하잖아요. 이게 더 편하다고요? 네. 왜냐면 이게 더 편하다고요? 절대값이 있잖아요. 아, 절대값 공식은 제가 알려드리면 되게 쉬워요. 이거 알려드릴 테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쉬워요. 제 말 믿으세요. 너네 실수하기가 너무 좋아. 판별식은. 계산도 더럽게. 안에 어떻게 쓴 거예요? 네? 이걸 거기 사람 못 들었어. D가 R보다 작다. 반지름이 루트 5였잖아. 상수가 5니까. 근데 이건 공식 쓴 거예요.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 루트 씌우고. 그 다음에 앞대가리 곱하고 앞뒷대가리 곱하는데 0이랑 곱해서 이 공식 탄생된 거고 루트 5 곱해서 쎄 와다 쎄. 왜 안 넘어가 신발. 됐다. 81번. 위치 관계를 얘기하래요. 얘들아 위치 관계를 얘기하래. 지금 했던 문제 지금 반복인 거야? 야, 죽이고 싶으니까 좀 들어봐. 나 진짜. 들어봐. 이러니까 내가 남녀 차별을 하는 거야. 씨발 사람 새끼가 없어. 딱 저 나이 때 남자애들은 다 나사가 풀려 있어요. 저거 봐요, 신발. 너네 그거 봤니? 틱장의 유튜브 봤니? 진짜. 이거 그래. 뭐야? 그 새끼 한우는 안 던지고 그때부터. 아니 자기 그거 자기 특장했는데 과장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틱장애인데 틱장애가 유튜버가 된 경우인데 초반부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장애가 있는 사람이 편견이 있는데 이걸 유튜브로 틱장애가 있지만 라면 먹는 먹방을 하는 거야. 라면 먹다가 라면이 막 던져지고 그래요. 틱에도 갑자기 막 이러다 막 이지랄 거리고. 근데 이건 내가 틱장애를 비하하겠다니 걔는 비하해도 되니까. 라면 먹다 갑자기 막 맞박을 막 이렇게 쳐 하다가 젓가락질을 하다가 라면을 뒤로 던져 하다가 힛 뭐 이지랄 거리고 그러다가 또 뭐 했냐면 이거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았어. 고기는 안 던지잖아. 근데 내가 처음에 그걸 보면 근데 그거를 누가 분석을 하니까 그렇게 깨달은 거지. 그냥 편안하게 제3자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그냥 존나 불편하게 하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나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멋있다는 느낌? 그래도 장애가 있는데 이거 창피해하지 않고 사는구나. 우리 반에도 이렇게 장애들이 많은데 창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겨나가는 넌 좀 창피했으면 좋겠는데. 걔는 선천적인 거지만 너는 후천적인 거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걔가 후천적인 거였죠. 없는 장애를 만들어내셨어. 래퍼였다며요. 근데 처음에는 뭐라고 나왔더라. 처음에는 자기가 주작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틱장애를 받는 사람이 오해를 살 것 같아 영상을 중단하겠습니다. 까지 해놓고 이게
계속 사람들 파고 들어가니까 주작인 게 걸릴 수밖에 없던 사람이가 맞아요 주작이에요 이러고 끝났어요. 와 그거 보는데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듣지 마세요. 아 어차피 지가 딱 닦는 것도 아니면서 맨날 지가 한숨 쉬더라. 유튜브에 있어. 뭐라고 찾아? 자 봐봐. 잘 됐어 이제 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래. 즉 이건지 물어보는 문제야. 그럼 나는 뭐 할 거냐? 얘 반지름이 몇이니? 루트 3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0,0과 이 직선과의 거리를 잰 다음에 반지름과의 위치 관계를 따져보면 된다 이건 거지. 그러면 얘 지금 일반형으로 고쳐오면 x-y 플러스 1은 0이라고 고쳐놓고 얘랑 거리부터 재보자고. 루트 2분의 절대값 1이잖아요.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뭐예요? 1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2분의 루트 2잖아요. 2분의 루트 2가 커요? 루트 3이 커요? 확실해요? 네. 그쵸? 루트 2에 2까지 나눴으니까 루트 3이 클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럼 봐봐. 반지름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보다 큰 거지. 그걸 이미지를 떠올려봐. 반지름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보다 긴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이 원의 중심과 직선과의 거리보다 길잖아요. 그러면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 잡아. 루트 2x 일반형으로 고쳐줘야 된다 그랬어. 점과 직선 사이는. 야 집중해. 야 그러면 얘도 루트 3이잖아요. 루트 3분의 절대값 씌우고 이거잖아. 그러면 3분의 3루트 3이네. 그럼 얘 몇이에요? 루트 3. 신발 반지름도 루트 3이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루트 3이네. 그러면 얘 뭐예요? 접한다. 즉 한 점에서 만난다. 오케이?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뭐 뻔히 안 만나겠죠 뭐. 늘 뭐 그렇죠 뭐. 는 0 해놓고. 자 그럼 이거 뭐예요? 루트 2분의 절대값 싹 씌워주고 사라지고 절대값 5만 남아요. 그러니까 루트 2분의 5가 나오는 거고 야 2분의 5 루트 2가 나오잖아요. 루트 3이 커요? 2분의 5 루트 2가 커요? 뭔지 모를 때는 뭐 해보면 돼요? 제곱해보면 돼요. 얘가 커를 비교하기 힘드시면 뭐 하면 돼요? 제곱하면 돼요. 그럼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거든요. 그리하여서 얘는 안 만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셨으면 됐었습니다. 82번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나왔네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직선의 즉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일단 두 가지 패턴이 있다. 첫 번째 기울기를 주어진 경우가 있다. 두 번째 지나는 점을 줄 때가 있다. 그리고 두 가지 다 안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일단 이 문제 풀어보자. 지금 뭘 줘줬니? 접하고 기울기를 줬네. 그럼 y는 2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근데 기울기가 몇이에요? 2잖아요. 그럼 얘를 뭐로 바꿔요? 4. r이 몇인데요? 3. 끝. 이게 정답이에요. 됐지? 이렇게 공식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y는 2x 풀마 3 루트 5가 최종 정답. 두 가지 나오고요. 자 봐봐. 2번 문제. 얘 접하고요. 얘랑 평행하대요. 야 설명했었다. 직선이 평행한 거 다 나온 거잖아. 평행할 때 특징이 뭐야? 기울기는 일치한다잖아. 그럼 얘 기울기를 다이렉트로 구하는 방법 내가 알려줬었는데 마이너스 예분의 예. 그쵸?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예분의 예니까. 기울기 몇이에요? 3이죠. 내가 지금 복습 안 해? 일반형 주어졌을 때 마이너스 예 개수분의 예 개수. 즉 마이너스 1분의 3이니까 기울기 몇이에요? 3. 좀 하라는 대로 하지 좀. 진짜 니들 나중에 하면 되지가 아니라 나중에 하면 시간이 니들 다 계속 빠지는 거야. 애들 다른 거 할 때 니들은 똑같은 거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좀 해. 기울기가 3이라는 거 구했어. 그럼 y는 3 x 풀마 r 몇이야? 한 번에 가자. 4 루트 m이 몇이었어? 3. 그러니까 m제곱 플러스 1은 몇이야? 10 끝. 이런 식으로 정답 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복습 좀 바로바로 해. 제발 좀.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봐야 되는 거잖아. 안 하니까 니들이. 자 이번에 뭘 준 경우? 지나는 점 준 경우죠. 원 위의 점을 직접 줬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그대로 구해주면 되는데 야 게임 끝났어. 얘를 뭐로 쪼개자? XX 더하기 YY로 쪼개고 25 게임 끝. 하나의 X 대신 뭘 대입하고? 3. 하나의 Y 대신 뭘 대입하면? 이게 바로 정답이 된다. 지금 정답 나왔고. 얘도 X 더하기 Y는 13에 된다. 하나의 X 대신 뭘 대입하고? 2에 하나의 Y 대신 뭘 대입하면? 마이너스 3. Y는 13이라고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다. 제발 복습 좀 해라.